네,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바른인공지능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명주 교수입니다. 앞서 두 번에 걸쳐 앞으로 맞이할 인공지능 시대에 왜 처음 단계부터 인공지능 윤리가 필요한지를 간단하게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윤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인지,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담아낼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공지능 윤리는 우리가 역사상 최초로 필요로 하여 처음으로 만든 윤리가 아님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이 일어날 때마다 나름대로 새로운 윤리들이 등장해 왔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정보 혁명이라고 부른 3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전통적인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전환될 때에도 우리는 새로운 윤리의 도입이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윤리 중에서 대표적인 윤리가 바로 인터넷 윤리입니다. 이 인터넷 윤리는 정보윤리, 정보통신윤리, 사이버 윤리 등등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인터넷 윤리를 도출하기 위하여 당시의 혁신 기술이었던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 즉 ICT라는 혁신 신기술의 유혹적인 특징을 먼저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 신기술들이 장차 초래할 역기능 문제를 추가적으로 다룸으로써 새로운 윤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윤리학자들은 새로운 인터넷 윤리의 근간이 되는 원칙과 원리를 도출하는 데 먼저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인터넷의 대중적 이용자였던 네티즌들이 따라서 해야 되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네티즌 윤리를 제시해냈던 것입니다. 앞선 인터넷 윤리에서는 당시의 혁신 신기술이었던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매혹적인 특징과 역기능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필요한 윤리의 대원칙을 추출했었습니다. 전문가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리차드 스피넬로 박사의 경우에는 인터넷 윤리의 이 네 가지 원칙, 4대 원칙으로서 자율성, 선행, 정의, 해악금지를 제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공지능 윤리에서도 인공지능이라는 혁신 신기술의 매혹적인 특징과 역기능 등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해서 공통된 대원칙을 먼저 추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의 산물인 정보화 사회에서 인공지능이라는 혁신 신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화 사회로 전환될 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윤리 공론화 과정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이 이루어지므로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가 그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는 윤리는 제시해도 탁상 공론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일 공론화의 장이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의가 일부 전문가들의 한정된 논의에 머물러서 항상 제자리에서 뱅뱅 맴돌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손해입니다. 이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지능정보 사회는 글로벌하게 진전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의도 벌써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에서 장차 지능정보 사회로 이행하면서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순기능도 존재하겠지만 역기능과 부작용도 역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윤리적 관점의 분석과 대안에 대한 논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욱더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국내외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자체가 가지는 윤리에 대한 연구입니다. 1942년에 아이삭 아시모프가 발견한 로봇 3원칙이 그 효시입니다. 아이삭 아시모프가 지은 소설 속에 나오는 이 원칙들은 1984년에 제0원칙을 추가하여 개정되기도 했지만 2004년에 윌 스미스 주연의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로도 구현된 바가 있습니다. 장차 인공지능 안에 도덕 코드, 영어로는 모럴 코드라고 하는데 이 모럴 코드가 존재하도록 구현할 때 인공지능 스스로가 준수해야 되는 원칙으로 제시해 놓은 것이 바로 로봇 3원칙입니다. 인공지능을 사람과 수평적으로 동등한 존재로, 즉 자율적 도덕 행위자, 영어로는 autonomous moral agent라고 하는데요. 이 자율적 도덕 행위자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으로 볼 때는 아직 현실성이 없는
인공지능 윤리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구는 실제적인 겁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람들, 특히 개발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한 연구입니다. 2011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닉 보스트론 교수가 인공지능 윤리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본인의 에세이에서 사용한 이래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바로 개발자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6년 국제전기전자공학회 IEEE가 제시한 윤리적으로 조율된 설계, 영어로는 Ethically Aligned Design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나 또 2017년에 전기자동차 T사의 일론 머스크 회장 등이 서명해서 유명해진 아실로마 23 원칙이 바로 그 대표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반면에 2018년 제가 참가한 국내 인공지능 윤리 연구팀이 국내 최초로 제시한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 이른바 서울팩트는 인공지능 개발자뿐만 아니라 공급자, 이용자의 시각까지 포괄하여 인공지능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유럽연합, 그리고 OECD, 그리고 중국마저도 인공지능 윤리를 발표하였으며 2020년에는 195개의 회원국을 가진 유네스코도 인공지능 윤리를 발표하였습니다. 자, 먼저 인공지능 윤리의 연구 사례로서 제가 참여했던 인공지능 윤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도출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단계로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신기술인 인공지능의 매혹적인 특징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엄밀히 정의하자면 인공지능도 일종의 소프트웨어이지만 다른 소프트웨어들과는 확실하게 차별화된 특징을 가진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다루어진 포괄적인 이슈와 사건들, 문제점, 역기능 등을 총망라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토요타 자동차에서 자동차 결함을 찾을 때 사용해왔던 5Whys라는 창의적 발상 기법을 이곳에 적용해서 가장 원초적인 특징을 추출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의 가장 원초적인 특징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은 사람보다 더 지능적일 수 있다는 이 지능성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사람의 손을 전혀 거치지 않을 정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율성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지능성과 자율성이라는 이 두 가지 특징은 인공지능을 기존의 다른 혁신 신기술과 차별화시키는 근거가 되며 새로운 인공지능 윤리 대원칙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토대가 됩니다. 인공지능 윤리를 위한 대원칙을 세울 때 앞서 도출했던 인공지능의 차별화된 특징, 즉 지능성과 자율성을 근거로 한 대원칙을 수립하면 물론이고 혁신 신기술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에 근거한 윤리 대원칙도 더불어서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인류에게 산업혁명을 일으킬 정도의 혁신 신기술들은 통상적으로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인류 번영을 전제로 개발되고 사회적으로 사용되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 신기술로 인하여 인류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크나큰 사회 변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보편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혁신 신기술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윤리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일으키는 혁신 신기술로서의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으로서 인류 번영 그리고 사회 변화를 추가로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징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의 고유 특징인 자율성과 지능성까지 합하면 혁신 신기술인 인공지능의 네 가지 특징이 마련됩니다. 이상과 같은 인공지능의 네 가지 특징, 특성 각각에 대응하는 인공지능 대원칙을 매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번영이라는 특징에는 공공성, 퍼블릭니스 원칙을, 그리고 사회 변화라는 특징에는 책무성, 어카운터빌리티라는 원칙을, 그리고 자율성이라는 특징에는 통제성, 컨트롤러빌리티라는 원칙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능성이라는 특징에는 투명성, 트랜스페어런시라는 원칙을 매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4대 원칙들의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따서 PACT, 팩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 윤리 서울 팩트에서 제시한 4대 원칙을 간단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은 혁신 신기술로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과 발전, 복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입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때문에 창출된 경제적 번영은 소수에게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공유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혜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공공성 피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개발, 도입 및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은 자신의 모든 행위와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사회의 안전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의 불균형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균형 있는 부의 분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책무성 A의 원칙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제대로 당초의 목적대로 동작해야 됩니다.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은 인간이 언제든지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할 때 발생 가능한 그 어떤 오동작에 대해서도 필요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통제성 C의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모든 행동은 이해 당사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 가능성에 관한 정보도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내리는 의사결정 과정은 미리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고 최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투명성 T의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로 선진국 37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OECD, 우리나라 말로 경제협력개발기구도 2019년에 인공지능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OECD가 섹션 1에서 제시한 인공지능 원칙을 살펴보면 포용성, 공정성,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경고성과 보안성 및 안정성, 책임성 등 모두 5개의 대원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OECD의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 대원칙은 한국의 인공지능 윤리 서울 팩트의 4대 원칙과 상당히 일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ECD가 섹션 2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의 인공지능 윤리에서 정부와 글로벌 협력 파트로 언급했던 부분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18일 제31회 정보문화의들 공식 행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인공지능 윤리 헌장을 공표했습니다. 그동안 연구해온 한국의 인공지능 윤리의 4대 원칙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아주 간단하게 한 페이지 분량의 헌장으로 축약한 것입니다. 3개 문장으로 된 간단한 서문 뒤에 6개의 문장으로 된 본문이 존재하는 이 헌장은 인공지능 윤리 서울 팩트를 그대로 반영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능정보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디지털 시민성, 그다음에 디지털 역량의 강화도 필요함을 함께 천명하고 있습니다. 서울 팩트를 토대로 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과 헌장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3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